이제 그 새로 건축이 많이 되는 것을 보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집이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슨 빌딩 참 무미건조한 이름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그 홀 이름이라든가 건물 이름을 멋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통이 오히려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훨씬 발달한 데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삶의 방향에 자신의 건물 이름, 집 이름을 붙입니다. 연구실에 지금은 좁아서 붙여놓지를 못합니다만 예전에 그 연구실에 청린제라고 하는 현판을 하나 그려둔 적이 있습니다. 청린은 뭐냐면 척은 세척한다 할 때 칭고, 이는 인사하다,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더러움을 심는 집. 그건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그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저한테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후배 하나는 수락산 밑으로 이사를 가면서 글씨를 하나 방에 써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연산제, 연자, 연세대학이라고 할 때 연자. 왜 산다? 산을 끌어들이는 집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산을 끌어들이는 집이라는 뜻에서 연산제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정자도 바로 태고정이라고 해서 이 복잡한 도심에서 한간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집안이 굉장히 이 번창을 해가지고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림을 보면 보입니다. 이것이 1700년대 초반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집들이 그려져 있죠. 그 이전 단계는 여기 초가집 하나 중심에 있고 여기에 집 세 채 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 후에 되면 완전히 궁궐처럼 아주 거창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200년 만에 이 집안이 얼마나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외형적인 이런 성장 그것이 오늘날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첩첩 산중에 있는 집들이긴 하지만 전 그림을 보면 좀 더 트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인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답할 때 순절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양반 가문으로서 명성을 보여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흔하게 한 사람들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높은 벼슬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문한이라고 해서 문장에 뛰어난 그런 관리들이 있습니다. 대제학이나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 문교와 관련된 그런 직책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청백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책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장식해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축은 보훈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안동 김씨가 조선 최고의 양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구비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문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안이 이 청풍계에 살았는데 그렇게 청풍계에 살면서도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반박하게 살았습니다. 김상룡의 글에서 보면 12달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오면에 보면 1월부터 쭉 나옵니다. 1월이면 문 속에 싹을 다 키운 여린 쑥을 해서 국을 끓여 납주는 섣달 검음에 먹는 수입니다. 마시고 이게 음력 1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에는 세 개의 못, 아까 이야기한 저 3당이죠. 저 세 개의 못으로 샘물을 끌어 곡물이 흐르게 하고 여린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2월에 할 일. 3월에 할 일은 3에 꽃이 피고 소쩍새 올 때 지팡이를 짚고 벌을 따라 산골짜기, 인왕산 산골짜기를 오가는 일. 4월에는 몸소 삽을 메고 나가 비를 맞으면서 시냇가 밭에 약을 심는 일. 5월에는 정원에 시원한 대나무를 가꾸어 두고 그늘에서 잠을 자는 여유를 부리는 일. 6월이 되면
이제 한더위가 되는 거죠. 으슥한 골짜기, 눈처럼 떨어지는 샘물 아래에서 옷을 벗은 채 맨몸으로 더위를 식히고 7월이면 못 가득 핀 연꽃을 구경하는 일을 8월에는 뒷뜰에 붉게 떨어진 밤을 주어서 구워 먹는 일, 9월이면 여명을 흉내내어가지고 국화를 술에 띄워서 마시는 풍류, 그리고 10월이면 이제 낙엽이 다지니까 발목까지 수북하게 떨어진 낙엽을 풀어가지고 온도를 데펴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 11월에는 아이가 눈 속에서 샘물을 길어오면 돌솥에다가 그 샘물을 가려서 차를 끓여 마시는 일. 12월 눈이 막 개인 맑은 날 눈으로 하얗게 덮인 나무를 보면서 처마 앞에서 그 환하게 되는 화살을 갖는 일. 이렇게 12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웬만큼 이 부산산 청풍계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 육면에 보면 19세기 무렵에 바로 이 일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그림과 한번 같이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 백악산이 청풍계 북쪽에 솟아 있고 인왕산이 그 서쪽에 에워싸고 있는데 개울 하나가 넘치고 있고 그 왼편에 개울이 흐르고 있죠. 그 개울이 흘러내리고 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다. 서남쪽 고물이 숲과 골짜기가 아름답다. 시내와 산의 빼어남이 도산의 최고다. 창옥봉 서쪽으로 작은 정자가 하나 솟아있다. 그게 저기 나오는 초가정대로 있는 태고정이죠. 한 칸은 넘고 두 칸은 안 된다. 수십 명 정도가 앉을 텐데 태고정이다. 그리고 개울을 끼고 삼각선이 있다. 이 태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나오는 산이 고야하여 포도밭과 같다 하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삼나무가 있고 벽송 천그루, 그리고 정자를 따라서 옷이 서 있는데 돌을 다듬어 네모나게 해서 저게 실제 밭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돌을 다듬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정자 꼭부터 구멍을 뚫어서 개울을 밑으로 파이프로 뚫어가지고 못으로 끌어들이고 이 못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첫 번째 못이 차고 두 번째 못이 차고 세 번째 못이 차도록 그런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입니다. 제일 위에 건 주호심이라고 했습니다. 비추였자 마음 심자. 거기 가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못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것은 한벽, 산에 파란 산빛이 그 못에 잠겨 있다고 해서 푸른 빛을 잠그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벽이라고 했고, 제일 마지막 것은 척금이라고 해서 금이라고 하는 호기심의 회포라는 뜻이에요. 회포를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못 이름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벽강 왼편에 큰 바위가 있어 두께가 가지런하고 기름하여 해자리 같은데 이게 여기서 황금석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왼편에 보면 바위가 좀 확대해서 보이는데 바위가 꼭 이 설명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날 문화유적 복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이 그림 김양근의 글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인왕산 의 모습과 그곳에 있던 건물 배치 그런 것을 복원할 수 있을 것도 굉장히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좋은 그림으로 그리고 요즘 3D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인왕산이 이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 그림은 바로 1920년에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놀러 와서 김상명의 집에 와서 보고 참 좋으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선의 청풍계에 들어가면 거기 보면 이 정각들이 이 큰 정각 이건 사고에 그겁니다. 가문에 집안에 제사를 모시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김상룡이 병자와 이제 순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 이 집안은 옥류 이 청풍계 쪽에 집이 또 있었고 그 형제가 있는데 김상룡 형제는 그쪽 집안은 옥류 청풍계 쪽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 아우인 김상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나라에 잡혀가기도 한학사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쪽 집안은 옥류동 쪽에
옥류동이라고 하시 바로 세금점 넘어가는 그쪽 길 있는 좌턴을 넘어가는 그쪽 왼편에 살았는데 이 집안이 아까 청풍계에 태고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집안에는 또 상은 집안에는 청미각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 정선이 그랬습니다. 경제 정선이 왜 이 집안과 관련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느냐 하면 경제 정선이 바로 이 집안에 출입을 하면서 함께 그쪽 집안 사람들에게 공부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옥류동이라고 하면 옥류라고 하는 것은 백옥 같다고 할 때 옥 같은 물이라는 게 옥류동입니다. 워낙 맑은 물이 흘러서 백옥 같은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옥류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류동에는 바로 이 김상은이 살던 곳인데 여기에도 보면 대략 묘사된 것을 보면 벼랑을 파서 이 청미각을 세웠고 개울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개울이 청풍계로 연결되는데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집안이 이제 노론의 핵심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문제에 공개하면서 상당히 시련을 많이 겪고 이쪽 집안의 장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이 흔들어졌는데 또 그러면 후손들은 꼭 다시 그것을 복원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옥류동이라고 하는 글씨를 바위에 써서 걸어놓았는데 이 옥류동 글씨를 찍어놓은 사진이 근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곳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록 양반 신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경제력도 조금 가지고 있고 또 학식을 가진 일본의 중간층 사람들이 이 옥류동 계곡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삽니다. 이 중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반 못지않은 아주 학식과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늘 양반들로부터는 내지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내가 허망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문학을 이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인왕산자락 옥류동에서 많은 이 시서클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번성하니까 양반들조차도 그러한 모임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류동이라고 할 때 옥류에서 따서 옥계 시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칠면에 보면 장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기나 바둑두는 사귐은 하루를 가지 못하고 이익을 쫓는 사귐은 한 해를 가지 못함에 비해서 문학으로 사귀는 것은 영원할 수 있다. 무엇으로 영원할 수 있는가? 문학으로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씁니다.